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GDP를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으로 나누어서 각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봤는데요. 분석 결과 2000년대에는 자본 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동 공급은 그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요.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 연령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5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까지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보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활용해 노동과 자본 공급을 추정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총 요소 생산성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1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하위 32% 정도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1%로 가정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그리고 비관적 시나리오는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대의 0.7%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전망 결과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2%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떨어지고, 이때 1인당 GDP는 1.3%로 예측됩니다. 노동 공급의 감소가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덜하는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1.3%로 유지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1% 내외로 성장하고 1인당 GDP 증가율도 1%대 후반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1인당 GDP 증가율도 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총 요소 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민간 부분의 활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외 개방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개선에 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은 창조적 파괴로 일컬어지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렇게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잠재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